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더 헌트입니다. 아마 더 헌트 하시면 2012년에 이 더 헌트를 떠오르실 텐데 오늘은 2020년의 더 헌트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작년 3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오게 되어서 예고편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났더니 자물쇠 채운 제갈이 물려 있었고요. 우리는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더 헌트입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처음에 그 어떤 아저씨가 나무 박스를 열어서 무기들이 잔뜩 나오고 사람들이 막 뛰어올 때 약간 이거 한국게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서로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중심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어느 날 사냥감이 된 채로 깨어났지만 결국엔 헌터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는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과정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 사냥감들이 깨어나고 나서 사냥이 시작되는데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약간 당황? 어이없음? 이런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너 뭐야? 너도 죽어? 처음에 엠마 로버츠 이 친구가 죽고 나서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였죠. 누가 진짜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건가? 그래, 어디까지 죽나 보자. 그리고 코드네임 스노볼의 등장. 주유소에서 20달러 주고 담배를 사다가 거스름돈을 보고 아칸소에서는 담배 6달러야 이 할망구야 하면서 역관광을 하고 주유소를 탈출했는데 여기는 아칸소도 아니고 크로아티아였고요. 밖에 있던 차에는 폭탄이 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또 알아차리고요. 무전도 도청하고 그때부터 이제 감을 잡았죠. 아, 이제 이야기 시작이네. 그래서 스노볼이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엘리트들이 난민 연기를 하는 거나 대사관 사람인 척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스토리 사이사이에 반전이라기보다는 변수에 가까운 장치들이 있어서 재미가 있었어요. 약간 주인공이 스노볼인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제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른데요. 아무튼 차도 얻었고 여기서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간대요. 왜? 그리고 진짜로 엘리트들의 벙커에 들어가서 혼자 다 죽여버리고 최종 보스인 아테나를 만나러 갑니다. 렌트카 회사를 다닐 때는 해소를 못했는데 여기서 한바탕 하고 나니까 살맛 난다고 하는데 약간 이상하면서도 멋있었습니다. 아테나는 이 모든 일을 벌인 인물로 이 음모론을 펼친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져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였어요. 아테나는 그냥 친구들끼리 저택에서 놀 거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해킹이 돼가지고 엘리트들이 재미로 사람을 사냥을 한다는 음모론이 돼서 퍼지게 된 거죠. 당신이 산 버몬트 저택에 재산세 명세를 누군가 찾아냈어요. 저택이요? 버몬트에 저택 같은 거 없어요. 그거 방 3개짜리 집인데. 아무튼 그렇게 아테나는 대표 자리에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진짜로 저택을 빌리고 사람을 납쳐서 죽여버린다고? 약간 이런 거죠. 니들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었어. 이런 느낌. 그걸 이제 스노볼이 박살을 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말을 하는데 알고 보니 스노볼은 이름만 갖고 아프간 군인 출신인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테나는 당연히 안 믿으려고 하고 둘이 대판 싸우고 아 잠깐 쉬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 이름 왜 스노볼이야? 아 그거 너 어차피 모를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따온 거야. 돼지 이름이지. 아 그래, 그니까 왜 스노볼이냐고. 스노볼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다가 다른 돼지들의 모함을 받았잖아. 너 동물농장 읽었어? 응. 너 진짜로 저스티스 보이알 아니야? 응, 아닌데? 하니까 아테나가 웁스 하고 죽어버리죠.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마지막이 좀 어이없긴 하죠. 사람을 잘못 잡아왔다고? 이럴 수가. 꽥. 근데 진짜로 잘못 잡아온 것 같긴 해요. 저렇게 싸움 잘하는 줄 알았으면 안 잡아왔지. 이 영화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풍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버티라는 이름의 엘리트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미국의 분열된 사회계층, 그런 얘기입니다. 딥스테이트와 음모론.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음모론은 음모론이었고 엘리트들도 바보같이 나오고 이 음모론을 펼친 사람들도 되게 과장되게 표현을 했죠. 그냥 둘 다 까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스노볼은 중립인 것 같아요. 애초에 말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주유소에서 엘리트들이 기후변화는 진짜야 하면서 죽이는 것도 재밌었고 엘리트들끼리 만남을 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저런 식으로 말하진 않겠죠. 제 생각엔 이 엘리트들이 이 일을 벌인 동기를 설명해주는 장면이 약간 불필요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약간 루즈해지는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진짜로 심어놓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해온 거 보면은 그렇게 머리 좋게 쓸 것 같지가 않네요. 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래서 왜 한 걸까? 마지막에 토끼도 나오고, 왜냐하면 토끼는 언제나 이기니까요 라는 말이나, 스노볼이 마지막에 남은 토스트도 다 먹어치우는 거? 아무래도 스노볼이 토끼라는 말인 것 같긴 한데, 토끼가 낮잠 잔 게 뭐 약 먹고 잠든 거라고 보면은 뭐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토끼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스노볼이 대사가 한 사람의 거짓말을 눈치채거나 엘리트들을 다 잡고 할 때 무슨 킬러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엘리트들의 악행을 끝내기 위해 찾아온 킬러. 아니 그런 게 아니고서야 왜 아테나한테 굳이 가는 거냐? 약간 이런 장면 많이 봤잖아요. 그냥 집에 가. 대체 너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 난 할 수 있으니까. 다 팰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평범한 액션 스릴러 영화가 될 수도 있던 이 영화를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린 건 베티 길핀이 묘사한 주인공의 힘이 컸습니다. 확실히 이 캐릭터가 영화를 흥미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대사도 많이 없어서 표정으로 거의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과장 좀 못해서 표정을 한 20까지는 보여준 것 같아요.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의 특징도 잘 살린 것 같아요. 뭐 게리나 돈이 그렇죠. 난 네 친구 아니야. 팡!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 재밌게 잘 풀어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작부터 이 영화는 단순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소 허술한 줄거리지만 90분이니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어차피. 이 정도면 오케이.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